293이요. 페이지 293. 뭐냐면 의사표시요. 의사표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요. 문제는 28번이요.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여기 지금 28번하고 여러분요 30번 있잖아요. 28번하고 30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의사표시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이죠. 108조 통정의 표시죠. 109조 착오용, 110조 사기강박이죠. 이 전체에서 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28번 같은 이런 문제는 원래는 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7, 108, 109, 110에 다 끝나면, 사기 강박 끝나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죠. 지금 이것이요, 맨 앞에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28번하고 30번은요, 여러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이렇게. 1번 틀렸죠? 여러분요, 페이지, 문제 다시 봐, 문제. 페이지요, 페이지 287페이지. 그럼 페이지요, 287페이지 있죠? 그래서 문제 20번 있죠? 문제 20번이요. 20번은 정답이요, 3번하고 5번이에요. 3번하고 5번. 알겠죠? 20페이지. 문제 20번. 정답은 3번하고 5번. 다 체크했죠? 5번 두 개예요. 자, 28번 다시 보면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3번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뭐 한다?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맨 끝에 상대방의 도달 동그라미 효력이 생기죠. 알겠죠? 거기다 써 상대방 X,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X는요, 표백주의라고 해요. 표백주의. 표백주의라는 것은 흰 글씨, 흰 바탕이요. 글씨를 썼다 이 말이죠. 거친 하얀 데다가 표백주의 이렇게요. 그러면 4번은요, 의사표시자가 줄고 과실 없이, 거기를 줄고 과실 없이. 아주 중요하죠?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방을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요, 공시송달이에요. 항상 이런 시험에 뭐라고 한다?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말. OX, X란 말이죠. 과실 없이 이렇게. 자, 5번은요.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히 않은 보통 우편 줄고요. 거기다 보통 우편자가 일간신문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정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하고 옆줄 긋고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 이러한 경우는 도달로 본다.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것은 반송이 안 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30번은요,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틀린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알았죠? 여러분 써요. 있는 동그라미하고 있는 동그라미 그 위에다 써.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없는 그 위에다 써. 네 가지를 쓸 거예요. 자, 107조요. 108조요. 그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요. 사기 강박. 그다음에 또 뭐냐면 상대방 없는이니까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 대리로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됐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107조죠. 107조 이걸 뭐란다? 비진이 표시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요, 언제나 유효가 돼. 언제나 유효 이렇게. 108조 통정의 표시죠. 108조는요 적용이 안 돼. 적용. 왜요? 우리가 108조가 뭐죠? 통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짜고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 안 돼. 자, 3번은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 언제나 취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재단법이죠. 그럼 재단법인 설명에는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건대리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건대리가 무효면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되잖아요.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단법인 설명에는 상대방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이렇게. 무효 취소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네 가지. 특히 그럼요. 여기에서 제3제한 사용 항목에서 언제나 취소하고 재단법인 설명에는 무건 대리로 하면은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동그라미 그때만 무효가 된다. 알았죠? 원래 비지니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효. 3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에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러면 줄거 봐.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은 언제 취소한다. 두 번째 줄이요. 알. 또는 바로 옆에 알 수 있었다. 알. 이때만 맨 끝에 취소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 써봐.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 가로 열고 닫고 X 이렇게.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하는 거라고. 알겠죠?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대한 시가죠. 교환계약 박스에.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교환계약이라고 그랬죠? 이 교환계약은 절대로 뭐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런 봐.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맞바꾼단 말이죠. 이렇게 맞바꿀 때 서로가 자기의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정보 비용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는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됐죠? OX, X.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그 다음에 줄고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 우리가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뭐 이거라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인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여러분 해설 봐요. 해설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 증여하기라고 증여의 의사 표시 거기까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 표시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9번은 우리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1번을 보세요. 31번.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뭐를 보냐? 비진이 표시를 잠깐 한번 보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직 비진이 표시를 정리하지 않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 의사죠.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원래는 일치를 해야지. 일치. 의사 표시 일치했는데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해요. 불일치.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요. 이런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걸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는 1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1억은 받아야지.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빠지고 1,000만 원으로 지금 문자를 보냈단 말이죠. 문자를 보내놓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요 1시에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11시에 만나자 이렇게 문자 2번 누를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불일치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착오라고 그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알고 있다. 이 표의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표의자만 알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해. 비진이. 그런데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도 상대방의 양해를 있다. 양해란 말은 짜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 통정은 뭐다?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냐? 비진이 표시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비진이라는 것은 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도 배우긴 배웠는데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이 의사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다? 의사하고 같은 말이 진이죠. 진이고 내심의 효과 의사죠. 다른 말로 뭐란다?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진이라는 것은 여기 진이라는 것은 의사죠. 비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표시를 했다. 그럼 내 생각은 1억인데 표시를 잘못해서 1,000만 원으로 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사라. 그러면 나도 의사도 1,000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 싶지 않냐. 즉 청약이죠. 청약은 뭐냐? 의사 표시란 말이죠. 의사 표시.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 아파트를 증여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요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요.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걸 뭐란다? 의사죠. 의사는 다른 말로 뭐란다? 진이죠. 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표시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일단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데 지금 누가 있죠? 누가 있어? 지금 여기요? 상대방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예요? 우리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갑이 줄 마음이 없는데 을에게 준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알겠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요,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한 것은 정말로 갑이 자기에게 줄 마음이 있어서 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을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면 나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을은 갑이 진이 아님을, 즉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을이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죠. 모른다 선이 알고 있다 악이니까 선이고 무과실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굴로자라고 그래요. 굴로자. 여기 을을 뭐란다? 을을요 사장이라고 그래요. 회사요. 회사의 사장이죠. 사장이라고 해봐요. 회사요. 이 사장이요 굴로자한테 자꾸 사표를 내라고 그래요. 사표를 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표를 내는 것을 뭐란다? 청약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사표를 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단 말이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 진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다. 비진이. 그런데 하도 사표를 내니까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사표를 냈다.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럼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장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장을 말한다? 사용자라고 그래. 사용자. 이 사용자인 사장이 뭘 했다? 지시를 했죠. 지시. 강요를 했죠. 강요.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고 강요했다 이 말이죠. 근로자한테. 그러면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장이 자꾸 사표를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 사장은요. 사장은 이 표의자인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 몰라? 안다.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면은
그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했지만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표시가 무효가 돼. 사표가 무효가 돼. 알죠? 그럼 뭐가 된다? 표시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용자의 지시다. 회사죠? 회사의 경영 방침이다 이 말이죠. 회사의 경영 방침, 회사, 여기는 사용자, 회사의 경영 방침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효죠?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몇 군데 두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냥 무효가 아니고 의 비진이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누굴 때? 선이이면 소유자가 되고 악이이면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일 경우 소유자죠.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사람 뭐를 본문하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봐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또 선이냐 악이냐를 또 따져.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비진이죠.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을이걸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제3자다.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 병이 제3자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제3자가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제3자의 선의는. 그 다음에 제3자는 여기서 보면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지 선의인데 무과실이든지 관계없이 아무튼 누구이기만 하면은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과실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즉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1번 한번 볼까요? 31번 보면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이걸 뭐라 하죠?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비진이다 이 말이죠. 을에게 뭘 했다? 기부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고 이전 등기를 말한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비진이로 뭐한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렇게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봐봐요. 지금 여기는 보면 지금 을에게 등기했다고만 돼 있지 을이 지금 안다 모른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비진은 유효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돼. 원칙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엔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를 봐봐. 그 위에 문제를 봐봐. 문제를 기부행위라고 돼 있죠?
기부를 뭐란다? 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해. 계약. 증여계약. 그래서 단독행위로 비진이 표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도 틀렸어. 우리가요,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돼.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적용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용 안 된다고 그래. 다툼이 있어. 그런데 아무튼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렸어. 기부행위 알죠? 이건 무상계약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틀렸지만 여기 밑에서 2번은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어.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뭐냐면 갑이요, 봐봐. 갑이요, 비진이야. 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준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줄 마음이 없다는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 여러분 봐봐. 이 갑하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채무 불행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4번을 봐봐. 4번. 4번은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거기까지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봐봐. 원래 비진위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갑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되죠. 여기는 지금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표의자, 갑의 비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근데 여기서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이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과실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5번은요. 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 여기 봐봐요. 울로부터 이게 병이 이전 등기를 경유했죠? 병이요. 갑의 진위를 몰랐다. 선이다, 아니다? 선이 몰랐더라도 X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다. OX, X. 만약에 여러분요, 제3자 병이 선이면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비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죠. 뭐가 가장 어렵냐? 비진이 표시가 가장 어렵단 말이죠. 자, 봐봐.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를 암기해야 되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그것을 알았냐, 몰랐냐? 알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마음이 없는데 비진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표시, 비진이 표시죠? 그런데 누구다?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그것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상대방이 악이거나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용자가 지시를 했다. 그럼 또 뭐가 있다? 사용자가 강요를 했다.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병은요,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소유자가 되죠? 선이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이인데
무과실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제3자가 선의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31번은요 23회 때 나온 것인데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예요. 알겠죠? 자 3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먼저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를 다 한번 봤잖아요. 비진입 표시 한 가지 안 본 게 뭐냐면 맨 끝에죠.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요. 우리가 여러분요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것은 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말을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봐봐. 진이가 있다는 말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언제나 진이 있는 그러면 언제나 그대로 그냥 효력이 있어. 의사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어. 우리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그러졌을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의사주의란 말이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그것은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무조건 의사 표시대로 유효인 것이요.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따질 필요 없어. 무조건 의사 표시대로 유효가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진이 있는 의사 표시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얘기해.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한다. 그것을 말한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진이 있는은 먼저 뭐냐면 여기요 뭐죠? 두 가지죠.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봐봐.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은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거 줘야 되겠다 이렇게요. 당시의 상황이 누구죠? 당시의 상황. 신군부 사건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은 판단, 생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요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진이 있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건 하나는 강박이고 하나는 당시의 상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가 스스로요 사직서를 사직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진이 있는 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세 번째는요 두 가지가 이제 먼저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 값을 위해서 내가 명의를 빌려줬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죠. 대출금 명의를 대여. 이것을 우리 뭐란다? 진이 있는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진이 있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봐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니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 사립대, 사립학교가요. 사립학교가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교직원 명의. 이 교직원들의 의사는 자기가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5개인데 이것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 판례니까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자, 32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줄거 명의를 빌려준 자, 명의를 빌려준 자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명의를 빌려준 자 뭐라고 쓰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란 말이죠. 자, 2번은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당연히 적용되죠. 아까 말했죠.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논란은 있다 이 말이죠. 논란은 있다. 자, 3번은요.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고 과실이 없다. 이거 봐봐. 우리가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고 과실이 없다. 무과실이죠. 그럼 언제나 표시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유효이다. 그래서 비진 표시가 상대방이 선이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원칙이죠. 원칙. 사직에 의사 없는 사업자, 사기업의 근로자, 사직에 의사 없는 줄거봐. 살표를 낼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사용자 동그라미. 사용자를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여기 봐봐. 상대방, 사용자가 뭐랬다? 사표를 내라고 지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강요, 지시나 또는 강요를 했다 이 말이죠. 일과 사익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옆줄 긋고 무효이다. 무효. 왜? 상대방이 지시를 했다는 말은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줄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거기까지 줄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밑에다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107조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누가 입증한다고 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7조, 108조, 104조 이렇게. 자, 그러면 33번 한번 봐봐. 틀린 것은요. 1번 진이란 진이. 시험에 나오죠. 항상 진이가 뭐냐?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진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줄거 표의자의 생각, 딱 거기만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지인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비진이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냈는지 정말로 예의 없는 놈이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몰라. 갑자기 이거 취소한 말이 왜 나오냐고. 알겠죠? 취소는 차고나 사기다 강박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도 안 되게 여기다 붙여놨단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 무효 이래야죠.
3번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 줄거. 대리인을 표준은 항상 여러분요 어떻게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비진이냐 아니냐 하는 거. 하자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줄거 새로운 이해관계, 이걸 뭐란다? 바로 옆에 제3자죠. 그런데 그냥 제3자가 어떤 제3자? 선의 동그라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뭐가 없다? 통정 동그라미 양해. 통정 또는 양해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뭐가 있다? 양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진의 표시는요. 상대방과 양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양해가 있다. 통정은 양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다?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알겠죠?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줄거 봐. 그것을 말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해. 단독 허위 표시. 혼자 하는 거니까 통정이 없다. 그러니까 혼자 이 말이죠.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이러면요 이제 34번을 한번 볼까요? 34번이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것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요. 우리가 이제 통정 허위 표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위에 34번하고 35번 하고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면 사실 통정 허위 표시는 다 보는 건데 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비진 표시했죠. 여기 보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청약을 해. 청약은 뭐냐? 청약은요 의사 표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를 하냐? 증여. 공짜로 주고 싶어. 증여. 공짜로 주고 싶어. 그런데요 여기다가요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증여하려고 하니까 증여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짓말로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매매라고 계약을 해. 매매라고. 실제로 두 사람은 의사 증여를 해야 되는데 매매로 써. 그런데 갑하고라고는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해.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요 갑은요 계약서는 매매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하고 싶죠? 증여하고 싶죠. 증여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다. 그것을 은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매매는 거짓말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은닉행위는요 은닉행위는 원래 갑하고라고는 증여하기로 합의가 있잖아요. 합의가 있으면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고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은닉행위는 이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죠.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그래서 증여의 등기로 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그러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본문하고? 선이 악의를 본문하고 소유자죠. 또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이 또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소유자죠. 그럼 나도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봐봐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라 할지라도 정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악의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나도 소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나도 소유자.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따라서 병이 악이다. 정도 악이다. 그래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34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 증여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은닉행위라고 얘기해요. 은닉행위. 증여를 은닉행위 옆줄 긋고 유효. 은닉행위 유효.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동그라미 짜고 그것을 통정이죠. 통정.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거기까지 줄고 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이걸 이것을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해요. 가장매매. 거짓말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줄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무효. 알죠? 이것도 무효다 이 말이죠.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매매계약은 계약은 유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계약은 무효, 틀렸어, 유효, 무효. 증여계약은 뭐다? 유효. 바뀌었죠, 지금? 증여계약은 유효. 그래서 여기 매매를 뭘 한다? 매매를 써. 가장매매. 가장매매. 증여를 뭐라고 그래? 증여. 이번에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얘기해. 은닉행위. 알겠죠? 자,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여러분 을의 등기 있죠? 을 동그라미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실체 관계 을 3번에요. 을을 할 때 을 동그라미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등기는 유효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가 돼.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봐봐요. 을이요 안 병에게 악이죠. 악의의 병에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병은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 안 병에게 악이죠. 악의의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다. 그래도 이퀄 소유권 취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알았죠?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했죠? 그런 경우는요. 을은 병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도 왜냐하면 병이 소유자니까 갑도 병에게 을도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거 줄 한번 먹어봐. 5번 줄 한번 먹어봐.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거기에 줄 그어봐. 거기 줄 그었어요? 줄 그었어? 밑으로 봐봐. 밑으로 줄 그어가지고 안 병에 전기했죠? 등기한 경우 병이 다시 악의의 정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다시요 병이 다시 악의의 정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정은 유효하게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35번 한번 볼까요? 35번 하고요. 우리 이제 제3자는 뭐 나중에 봐도 되는데요. 35하고 36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봐봐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갑이 있고 A가 누구냐? 채권자예요. 채권자가요.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 갑을 경멸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이 경멸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강제 집행 면탈이라고 하죠. 우리 103조를 공부를 할 때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공부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래서 사익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하고 짜고요. 다른 말로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 무효.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죠. 그래서 가장 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갑은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을이죠. 이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짓말 매매로 인해서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현재까지는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비록 무효지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등기 부에는 무효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한테. 그럼 병은 뭐죠? 제3자죠.
제3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병이 누구일 경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지만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 제3자로서 누구이다? 선의가 되면은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악의가 되면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정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나는 다시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병이죠. 병 제3자. 이 병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병은 누구로 본다? 선의로 봐버려. 그러니까 병이요, 우리로부터 등기를 넘겨봤죠? 병은 선의로 봐버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되면 어떡한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선의로 추정되니까 이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맞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제3자 누구죠? 선의, 이기만 하면 되죠? 선의인데 뭐가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뭐나 무과실. 그래서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3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스스로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이 두 가지 중요하죠. 항상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우리가요 104조, 107조, 108조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하니까 그러면 선의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A는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다시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려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한다? 채권자가요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뭘 한다? 을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하죠. 말소 대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요 2월 1일 날 돈을 빌렸죠. 그럼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3월 1일 날 을하고 짜가지고 등기를 빼돌렸잖아요. 3월 1일 날 먼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을하고 짜가지고 등기를 을 앞으로 넘기죠.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이 갑은 A를 속여서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사다. 사해행위다. 이렇게 사해행위가 있으면 A는 을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할 수 없다?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원래 이렇게 보면은 갑하고 을만 보면은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아무 말 없으면 선의로 추정하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이 소유자가 돼.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뭘 한다?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남의 집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뭘 청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매의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을에게. 그러면 여기요 A는요 A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병한테 처분해. 만약에 을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을의 등기가 무효고 그래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면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선의가 되면은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병이 선이죠. 그럼 이 채권자죠. 채권자는요
제3자 병에게 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 것이 아니니까? 갑의 것이 아니니까. 알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요, 올해 시험이 나오면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용은 복잡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35번 한번 봐봐.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옆줄 거 103조 X. 불법 원인급여 X. 그래서 103조가 아니고 불법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통정의 표시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면 큰일 나. 통정의 표시는 불법은 아니야. 그래도 무효예요. 알겠죠?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주고, 매매의 형식, 그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를 해.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을 명의로 이전듣기 줄고, 을 명의로 이전듣기 무효예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로 거짓말로 매매해서 등기하면 무효이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선이죠. 선의의 병,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 그러면 제3자 병은 저당권자로서 유효하게 돼. 알겠죠? 유효. 이 점 이해됐나요? 1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거짓말로 매매죠. 언제나, 앞에다 써. 언제나라고. 언제나 무효예요. 우린 보통 언제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돼. 자, 2번은요.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있는 게,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갑하고 을만 봐봐. 갑하고 을만 보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갑 동그라미하고 그다음 갑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거기다가 이중 매매에서 제1 매수인은 X. 이중 매매에서 제1 매수인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럼 이중 매매에서 제1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는 경우, 병이 누구죠? 병이 과실이 있다. 과실은 누구라미? 모르는 경우 주고 선이. 그래, 여러분 병이 봐봐. 병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 병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다. 그래도 병은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4번요. 병이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갑은요,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여기 그러면 제3자가 물건을 사갔다 이 말이잖아요.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뭘 했다? 매수.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여기. 지금요, 갑의 물건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병이 경매해서 다른 사람이 경락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을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35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36번 한번 봐봐.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줄고,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 이것을 뭐란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해. 거짓말 외니까 무효. 구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줄고, 모르는 선이에요. 선의의 제3자예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유효예요. 유효. 왜요? 제3자가 선이니까.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근데 병이 선이죠. 선이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하죠? 1번. 틀린 것이에요. 예,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갑하고 을 봐봐.
갑하고 을은 가장매매죠? 그러니까 가장매매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처음부터 무효니까?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퀄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와.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 불이행 말이 안 나오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손해배상 청구 X.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자, 2번은요.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제3자 병은 선이라고 그랬죠? 아까 선이니까 뭘 한다? 제3자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한다. 취득한다. 4번은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갑이 동그라미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말이죠. 갑이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요.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5번은요. 병이 누구이더라도 병이 선이이더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병이 선이야. 선인데 뭐가 있어? 과실.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러니까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돼.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병이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어. 취득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진이 표시하고 막 의사 표시하고 하다 보니까요. 좀 그렇고, 허위 표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3자에 관한 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전부 다 해당하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지금 여기 문제를요.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으면 거의 뭐 문제를 다 푼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가장 까다로워. 그러면 이제 제3자부터 나중에 차고나 사기강박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돼요? 그때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사기강박 이런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대리도 양만 많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요 37번부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런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요 그 요약집 있죠? 요약집을요 여러분요 법령 해석까지 요약집을 좀 꼼꼼히 좀 보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요 점심 식사하고 간단하게 모의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